기껏 이렇게 되어도 측면이 슝슝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손흥민이 거의 경기장 반 이상의 거리를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패스를 보내기가 너무나도 좋았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3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 3골 모두가 전반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이 못 넣어서 망정이지 사실은 5골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 경기력이었어요. 에버튼은 21경기 동안 고작 18골을 넣으면서 득점만 놓고 봤을 때 20개 팀 중 19위에 그칠 정도로 공격력이 약한 팀이었는데, 그중 무려 3골이 오늘 전반전 45분 만에 터진 셈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100% 전술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전반전 45분 동안 토트넘은 평소와 완전히 바뀐 전술로 나왔는데요. 최후방부터 기존의 4백 밸런스가 아니라 3백 밸런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선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까진 측면에 고정이 되는 식이었는데, 이번엔 이 선을 측면이 아니라 공미처럼 중앙으로 좁히면서 윙백들이 측면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담당한다. 그러면 이런 컨셉에서 오늘 도대체 뭐가 토트넘의 수비에서 치명적이었냐? 수비 시에도 이와 같이 공미들과 중미들이 모조리 중앙에만 위치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이러니까 이 양쪽 측면이 모조리 뻥하고 뚫린 상태죠.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끌려 나와서 대응을 하게 됐고, 그렇게 끌려 나오면서 발생되는 공간들을 연쇄적으로 공략당하게 됐다. 오늘 토트넘의 수비 문제 핵심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경기 장면에서도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요.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 5-2-2-1 같은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죠. 에버튼의 풀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한테 볼이 가면 그냥 넓은 공간을 갖고 전진할 수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직접 전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왼쪽 중미인 베리발이 벌려서 맞게 된다. 근데 이러면서 에버튼은 이미 충분히 크로스를 올려도 될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됐죠. 실제로 여기까지 전개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윙어한테 넘긴 다음에 스펜스와 1대1 경합을 붙이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선 스펜스가 막으려다가 파울을 범했는데, 덕분에 에버튼은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을 수가 있게 됐죠. 신체적으로 강인한 선수가 많은 에버튼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되어도 나쁘지가 않은 결과였어요. 당연히 실점 장면에서도 이 문제점은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은 볼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원톱인 손흥민이 그 결을 따라서 압박을 들어가는 중인데요. 픽포드는 크게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측면으로 크게 볼을 넘겼어요. 어차피 중앙은 메디슨과 쿨루셉 때문에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측면이 슝슝 뚫리고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이는 구도였기 때문이겠죠. 덕분에 이번에도 오른쪽 풀백인 오브라이언이 아주 편하게 볼을 잡을 수가 있었고, 스펜스는 윙어를 잡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걸 잡으러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왼쪽 중미인 베리발이 벌려서 이걸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아까와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죠. 다만 이번엔 아까와는 다르게 바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볼을 뒤로 돌리게 되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그럼 잘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베리발이 측면으로 가면서 사르 또한 여기로 좁히게 됐기 때문에 이 반대편 공간이 엄청나게 열린 상태가 됐다는 점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브랜스웨이트한테 넘어가기만 한다면 에버튼이 바로 그 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이 패스기를 막고자 이런 방향으로 압박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타코스키의 침착함이 대단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직접 살짝 전방으로 치고 나가면서 손흥민의 압박을 한 차례 벗겨내는 것에 성공했어요. 손흥민은 역동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브랜스웨이트한테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2차로 쿨루셉이 본인의 마크맨인 게예를 버려가면서까지 그 패스를 끊으려고 들어갔지만 결국 끊어내지 못하면서 이 공간으로 볼이 연결되는 걸 허용하게 됐어요. 따라서 토트넘이 지금 공략당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됐습니다. 첫째로 토트넘 중미들이 측면으로 쏠리면서 아까부터 열린 상태였던 이 공간하고, 둘째로 쿨루셉이 버리고 간 게예 쪽이 프리해졌던 거예요. 토트넘의 대응도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죠. 열려있던 공간은 오른쪽 센터백인 그레이가 올라와서 잡아주겠다는 것과, 게예는 그래도 중앙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중앙 근처에 있던 사르가 올라가서 잡아주겠다는 건데요. 뒤에 있다가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패스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는 없었어요. 은디아예는 전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게예는 전방을 바라본 채로 볼을 잡을 수가 있었죠. 게다가 그레이가 은디아예를 잡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서 은디아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치고 달리는 것에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지력이 뛰어난 선수였다면 이것도 따라가거나 잡아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선수인데다가 주 포지션도 아닌 센터백으로 나온 그레이한테는 꽤나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아까부터 열려있던 이 공간을 완벽하게 내주게 되면서 은디아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디아이가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멋들어지게 추가골을 성공시키게 됐죠. 뭐 그래도 드라구신이 잡아줘야 됐던 거 아니냐는 의견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장면에서도 그레이가 은디아이를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었냐는 점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장면에서 로메로였다면 설령 은디아이가 자기를 지나쳐서 뛰어가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팔로 잡아 끌는지 해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카드 한 장 받았을 겁니다. 3백의 센터백 일원이 이만큼 튀어나갔으면 반칙을 해서라도 자기 마크맨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은디아이를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보다도 애초에 이런 수비 구조를 짜왔기 때문에 저쪽 공간이 비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 익숙하지도 않은 포지션에서 뛰는 18살짜리 선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튀어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짚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좀 짠했습니다. 뛰는 건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지금도 브랜스웨이트한테 볼이 가니까 손흥민이 저 위치에서부터 열심히 압박을 하러 가고 있는데 골키퍼한테 돌리니까 아주 최전방까지도 뛰어가는 중이죠. 공을 뒤로 돌리게 만들면서 상대의 롱패스를 유도시켜 소유권을 되찾게 만들겠다는 건데, 수비 구조가 이렇게 중앙에만 잔뜩 쏠리게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기껏 이렇게 되어도 측면이 슝슝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손흥민이 거의 뭐 경기장 반 이상의 거리를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패스를 보내기가 너무나도 좋았다. 스펜스 입장에서는 지금 윙어인 린스트램하고 풀백인 오브라이언 둘이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잡는 게 옳은지에 대해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차라리 수비를 할 때 마크맨 지정을 확실하게 했다면 이런 모습이 덜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펜스는 아예 올라가서 풀백만 마크맨으로 담당하고 상대 윙어는 확실하게 벤 데이비스가 벌려서 담당을 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전개도 덜 허용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기존 전술과 지나치게 달라진 이 전술 컨셉을 고작 3, 4일 수준의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입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연령대가 어린 선수들, 부상에서 이제 막 복귀한 선수, 영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수, 이런 구성을 갖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덕분에 토트넘은 리그에서 최악에 가까운 득점률을 자랑하는 팀에게 전반전에만 3골을 먹는 굴욕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후반전에는 다시 원래의 전술대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경기를 펼치게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